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현실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다.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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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한번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타이밍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잘 맞추셨습니다. 딱. 네. 고맙습니다. 자, 동네꼬마님, 오늘 현실 공포는 예.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별 얘기는 아니고요. 스펙타클하고 진짜로 숨이 막혀오고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잔잔바리하게 오늘은 좀 소소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무서운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같은 신차 판매업을 하는 타 지역에 있는 분한테 듣게 된 이야기예요.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랑 같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다른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늘 그랬듯이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사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 나사가 풀린 녀석이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도박도 좀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명품으로 자기 몸 치장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이런 친구치고 영업사원으로 먹고 사는 애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저희 영업사원들 사무실마다 안 하는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조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만 원씩 걷고 있고 그쪽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걷었더라고요. 10만 원씩. 근데 10만 원이면 좀 부담되는 금액이니 우리가 백차라고 그러죠. 이번 달에 한 대도 못 판 사람, 고객 인도가 없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고객 인도가 한 대라도 있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런 룰이 있는 곳이었고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은 거나하게 고기에 술 한 잔씩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대요. 영업사원들끼리 상조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똘비가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상조에서 자사 캐피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찬조금을 줘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괜히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동남아시아 이제 어느 나라로 다 같이 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거기도 다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다 같이 낮에 관광도 하고 저녁에 이제 술 한 잔씩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한 잔 딱 하면서 카라오케라고 그러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도우미분들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도우미분들을. 그래서 현지 도우미분들하고 같이 탬버린도 치고 이제 앉아서 건전하게 술 드시고 이제 거기서 파트너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며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TV 같은 거 봐도. 똘비도 이제 노는 거라면은 대한민국 어디 나가도 2등은 안 하는 친구였으니 당연히 파트너하고 데이트를 또 나갔죠. 그래서 파트너랑 데이트 나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밤에 꼴딱 새고 동틀 때까지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파트너가 얘기하더랍니다. 오빠 너무 젠틀하고 마음에 든다. 근데 동남아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주로 쓰는데 똘비가 10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꽤나 잘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는데 오빠 너무 젠틀하다, 멋있다. 내 친구 한 명 소개해주고 싶은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똘비 입장에서도 그냥 갑자기 구미가 당기더래요. 그냥 해외 나가서 급 소개팅? 미팅?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언제 데리고 나올래? 얘기를 했더니 내일 한 저녁 6시 정도에 호텔 라비에 와 있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다음날 관광 일정 보내고 다음날도 저녁에 다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가는 자리에 똘비는 얘기를 했대요.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난 호텔방에서 좀 쉬겠다.
선배님들 가서 재밌게 놀고 오셔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뭔 소리냐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똘비가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눈치껏 하라고 가라고 하니까 선배들도 뭔 말인지 아니까 그래 알았다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가고 똘비는 호텔 라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진 모르니까 두리번 하는데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받아놓은 게 있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제니라고 하면 가가지고 혹시 제니 씨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데 정말 이쁘더래요. 네. 괜찮더래요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만남 점수는 합격. 그래가지고 둘이서 BBQ를 먹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러 가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먹어봤냐. 그래서 소주도 이렇게 하고 술 먹고 하는데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잘하고 애가 참 말도 한국식 표현으로는 나긋나긋하게 말도 잘하고 참 괜찮더래요.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1살이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학생이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같이.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저녁에는 이 친구랑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놀았대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보고 싶더래요 진짜. 굉장히 이뻤고 같이 메시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볼수록 매력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몇 달 안 있다가 똘비 혼자서 또 비행기 타고 그 나라로 간 거예요. 혼자 그 나라로 가가지고 공항에 이제 마중 나와 있었대요. 이미 그때는 여자친구로 서로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었고 사귀는 거였고 그래가지고 나 왔다. 그래가지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거기서 즐겁게 놀았고 이 제니가 소원이 있다고 했대요. 나는 눈을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보는 게 소원이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냐. 제니가 먼저 방법도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니네 나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주도는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제주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는 학생이어서 갈 돈이 없으니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해서 내가 한번 놀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비행기 티켓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한 30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한번 끊어줘야겠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식으로 해주려고 너 혹시 내가 니네 나라 가면 며칠 정도 놀 수 있냐 언제 일정 잡아서 그래서 이걸 미리 물어봤었대요. 이때쯤이면 얘가 한가하니까 그럼 내가 미리 티켓팅을 해서 가자 해서 걔한테 미리 티켓팅까지 해서 간 거예요. 눈치는 챘을 수도 있어요. 패스포트 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눈치를 챘던 말든 가가지고 저녁에 호텔에 다 가고 선물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눈치를 챈 것도 같고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대요. 오빠 사랑한다고. 널 위해서 큰 돈 안 든다고. 이게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 선물은 한번 준비했고 얼마 안 있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이때쯤 오면 아마 눈 볼 수 있을 거다. 제주도 천백고지 같은 데 올라가면 눈 있을 거고 한번 보자. 시기가 잘 맞으면 눈 내린 것도 볼 수 있고 뭐 와라. 네. 그러면서 용돈도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줬대요. 패딩 하나 사입으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아주 황송한 그런 데이트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똘비도 그동안 본인이 조금 세 보이려고 뻥카를 쳤던 게 있어요. 사실 이때 똘비가 타고 다녔던 차는 국민 준중형 차였어요. 그거를 열심히 튜닝해서 타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애한테 조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간히 아주 드물게 영업사원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의 차를 영업사원이 본인 차인 것 마냥 갖고 나가서 하루 저녁 데이트를 하는데 쓴다든가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정말 가끔씩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똘비가 고객 중에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고객이었는지 아니면은 일반 뭐 법인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뒤탈이 크게 없어 보이는 고객의 차가 때마침 그때 나올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 세단을 번호판까지 다 작업해 놓은 차를 가지고 배에 실어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관련된
차들이 고객한테 인도를 했던 차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던 거예요. 내 차다. 이게 내 차다. 한 대 아니다. 나 여러 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자존심을 지켜 세우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주도를 가려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래서 고객 차를 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배에 싣고 제주도에 내려서 공항에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렸대요. 제니를. 그랬더니 제니가 공항에서 탁 나오더래요. 환하게 웃으면서. 혹시라도 공항에서 문제 있을까봐 한국말로 편지 딱 해갖고 이거 안 들여보내주면 이거 보여주라고 내 연락처랑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건 없었고 잘 나왔대요. 그래서 제니를 탁 그 멋진 새 차에 딱 옆에 태우고 봤냐? 오빠 차다. 그러니까 제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오빠 차 진짜 너무 멋지다고. 진짜 이렇게 큰 차 처음 타봤고 오빠 이 차에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냐고. 뭔 냄새긴 새 차 냄새지. 아, 못 맡아봤구나. 이게 새 차 냄새다.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대요. 진짜 멋있는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고 뭐 그래봤자 둘이 먹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일정을 쭉 보내고 제니가 이제 다시 출국을 하기 이틀 전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날 밤만 자면은 제니가 다시 본인 나라로 돌아가요. 뭔가 아쉽기도 한데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놀러 갔을 때 한 번, 본인이 그냥 갔을 때 한 번, 제주도에서 한 번, 세 번 정도 만나다 보니까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네. 뭔가 만나기도 어렵고 또 이 친구가 메시지를 정말 시시때때로 되게 자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실증이 나 있었고 여기까지 아무튼 뭐 재밌게는 놀고 이쯤에서 그만 얘랑은 정리를 해야겠다 오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 펜션을 잡았다고 그러던데 펜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니가 핸드백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찾더래요. 뭘 찾더니 종이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드려. 그러면서 오빠 내가 여기 제주도 온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진짜 뷰가 끝내준다고 한다. 오빠 나 여기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먹고 몇차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제니가 적어온 종이를 보니까 주소가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내비에다 주소를 찍은 거예요. 뭐 돌비로 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좀 넘게 가야 거기에 도착을 한다고 이제 내비에 나오니까 30몇 분이면 그렇게까지 멀진 않네. 가자.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근데 뭐 많은 귀족님들이 제주도를 놀러 갔다 오셨겠지만 제주도란 곳이 번화가 쪽을 벗어나면은 진짜 사람도 없고 특히 밤에는 차도 안 다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30몇 분 이렇게 달리니까 야 진짜로 가로등 하나 없지 민가 하나 없지 차도 안 다니지 그냥 휑한 곳이더래요. 여기가 지대가 높지도 않고 여기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해안가 근처도 아니고 이런 곳에 뭐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일단 내비길을 따라서 쭉 갔대요. 도착을 하니까 여기가 뭔 명소긴 명소인가 차가 한 2대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기야?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고 내려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조금만 걸어서 길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 핸드폰 후레쉬로 불 비치면서 좀만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래 가보자 하고 내려서 가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주차돼 있던 2대 차 문이 다 열리더래요. 다 열리면서 차 한 대에서는 1명이 내렸고 옆에 나머지 차 한 대에서는 4명이 내렸대요. 근데 딱 봐도 어둡지만 후레쉬 불빛도 있고 딱 봐도 혼자 내리신 분은 한국분 같았고 그 옆에서 4명이 내린 분들은 동남아 남성분으로 보였대요. 원래? 여기도 놀러 왔나? 이게 동남아에서 유명한 뭐가 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답니다. 괜히 기분이 좀 찝찝하면서도. 내려가지고 이제 제니랑 가려고 하는데 그 동남아 분들이 본인을 둘러싸더래요. 똘비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냐고 그러는데 이 동남아 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만 막 뭐라 하고 있더래요. 지들끼리만. 오. 그리고 한국 분으로 보이는 분이 딱 다가와가지고 그 옆에 제니를 부르더래요. 네가 제니냐?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내가 제니다고 그랬더니 얘야?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알아듣겠더래요. 예.
맞다고 얘다고. 그러니까 나 한국분이 본인을 쓱 쳐다보더니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야, 너 몇 살이냐? 하고 묻더래,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얘 저 27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몇 살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애린 놈이 차가 야, 이거 네 차냐? 그러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야, 잠깐만, 이거 네 차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이 때 애들이 이걸 왜 타? 스포츠카를 타든가 그러지, 이 돈이면. 야, 이 네 차 맞아? 야,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더래요.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그래서 저 하면서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명함을 한 장 꺼냈대요. 저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네 차야? 아니에요. 이거 누구 차야? 저 이거 아버지 차예요. 니네 아버지 차 맞아? 예. 그랬더니 본인을 탁 밀치더니 차에 딱 타가지고 우리 이제 시동 걸기 전에 한번 누르면은 몇 킬로미터 뛰었나 그게 나오잖아요. 차를 딱 타면서부터 아, 이거 새 차인데? 하고 딱 그걸 누르더니 아, 이거 새 차네. 그리고 등록증 있나 딱 하고 등록증 안에 있었으니까 남발 달았으니까 등록증 확인하고 야, 아버지 차라고? 근데 왜 성이 달라? 그러더래요. 아이, 그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야, 묻는 말이면 그냥 대답만 해봐. 이게 네 차 맞냐고 말해봐. 그래서 제 거 아니고 아버지 거라니까요. 뭐 너 주소 왔어? 왜 아버지랑 성이 달라? 네가 홍길동이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제 고객차입니다. 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느낌 더럽네. 그러더래요. 이게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 동남아 분들 네 분이 자기를 싸고 있는데 이 남성분 네 분이 되게 무섭더래요. 사장님,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 고객하고 합의하에 제가 갖고 온 차인데 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 병으로 보이냐? 고객이 이걸 합의를 해줬구만. 나 이거 진짜 한참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딱 열하고 통화를 하더래요. 예. 네, 접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배탈 나는데? 그러더래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이거 얘 차팔이야. 고객차 훔쳐갖고 나온 애야 이거 문제 생겨. 이건 안 돼. 한참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니 전화 끊고 그 동남아 말로 그 남성 네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성 네 분이 다시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리고 한국 분이 너 똘비라고 했지? 명함 다시 한번 보고 자기 안주머니에 넣더니 야, 너는 이 인생이 쓰레기여서 너는 참 잘 비껴나간 줄만 알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영문은 모르겠고 예 하니까는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 가려고 하니까 제니가 갑자기 어딜 가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 분이 제니한테 가더니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얘기를 하니까 제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핸드백을 막 집어 던지고 엄청 폭력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걸 보면서 여한이 벙벙하니 가만히 이제 보고 있었대요. 한참 그렇게 둘이서 옥신각신 하더니 한국분이 본인한테 오더니 야, 내가 동생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쟤 완전 저 X이네. 적당히 잘 어르고 달래서 잘 보내라. 그건 네 능력껏 해라. 그리고 차 타고 가버리더래요. 똘비가 어이가 없고 본인이 지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정상적인 내 차였고 뭐였으면 뭔가 일이 지금 있었겠구나 이런 추측은 충분히 되니까 제니한테 물어봤대요. 야, 상황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제니가 얘기를 안 하더래요. 너 그럼 여기서 그냥 내려. 그냥 가. 여기서 너랑 나랑 그냥 갈 길 가라. 그랬더니 제니가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끝까지. 그래서 막 밀쳐서 내보내려고 막 밀치는데 이게 똘비 거 차가 아니잖아요. 시트랑 옆에 문짝 안에 내장재랑이 좀 상하겠더래요. 여기 제니가 힘주면서. 그래가지고 무작정 끌어내리지도 못하겠고 말을 해라. 내가 다 이해해 줄라니까 말을 해라. 그러면은 뭐 적당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달래기 시작을 했대요, 제니를. 그랬더니 제니가 정말 미안하고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위험한 일도 다 끝난 것 같고 펜션 쪽 가서 얘가 내리면 저녁에 얘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얘 잠들면 짐 싸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자 그럼 펜션으로. 그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가가지고 술 좀 놓고 맥주랑 몇 개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본토에 남자친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려고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다. 그래서 무슨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냐? 그랬더니 본인 거 차를 쉬운 얘기로 탈취를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이것도 제니가 혼자서 만들어낸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게 브로커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은 많이들 잡히고 잘못되는 거를 제니가 많이 봐서 제니가 만만한 어수룩한 한국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제주도까지만 지껏 차 가지고 오게 만들면 그 차 트렁크에 숨든 어떻게 숨어가지고 다시 한국 본토로 들어올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제니가. 근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용달차 같은 거 뒤에 박스를 실건 뭐 큰 뭘 실어갖고 그 안에 숨어서 가고 이런 건 좀 걸릴 위험성이 좀 있는데 한국차, 그것도 일반 승용차, 그것도 신차에 가까운 차는 거의 검색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조사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배신감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럼 처음부터 너는 그 목적으로 나를 만났던 거냐? 그랬다. 근데 너를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네가 되게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남자하고는 그럼 왜 싸웠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그랬다. 쟤 똘비 내가 데리고 가서 잘못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 차랑 돈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은 없지 않았냐고 내가 울고불고 성질내가지고 그 한국 남자가 너 포기하고 간 거다고 진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 술 먹고 잠이나 들어라. 나는 짐 챙겨서 나갈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비유 맞춰주면서 오빠가 그러면은 내일 저녁까지도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만 해보자. 네 말 따라서 그렇게 위험성이 적다고 하면은 오빠가 널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어차피 너랑 나랑 부부의 영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나도 생각이 되고 다만 네가 나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나도 너 좋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마. 달랜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네. 그렇게 이제 술을 좀 먹고 일단은 둘이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똘비는 제니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가만히 시간이 이제 똑딱똑딱똑딱 흐르는데 제니 숨소리가 새근새근하게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니가 먼저 일어나더래요. 누워있다가.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자고 있었네. 아 뭐야 자다 깼나 오줌매랑 가 왜 깼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때 제니가 터벅터벅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술을 너무 먹였나? 맥주를 너무 먹였나 보다. 아이씨 좀만 먹일 거야. 일단 또 다시 자겠지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잔 척하고 있었대요. 그냥. 그때 제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더니 부엌 쪽에 가더래요. 그래서 물 한 잔 먹을런가 보다. 딸그닥 하더니 자기 쪽으로 다시 걸어오는데 화장실 불을 켜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죠? 손에 반짝이는 게 들려있더래요. 우리 펜션 가면은 음식 같은 거 해먹으라고 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큰 칼을 한 손에 들고 본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제니가. 자는 척 하면서 이렇게 팔짝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본인도 눈이 팍 떠져갖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땐 제니가 흠집 놀래면서 칼을 고쳐 잡더래요. 막 고쳐 잡으면서 본인을 죽을 듯이 노려보니까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야,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오빠한테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제니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노려보다가 한국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더래요. 너 지금 도망가려고 했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내가 어딜 도망가? 옆에 누워서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일어났어? 그러더래요. 근데 왜 안 자고 있었어? 너 숨소리가 안 바뀌던데? 코를 안 골던데? 왜 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아니야 잠들었다가 너 화장실 가는 소리 깼었어. 그랬더니 잠자리에 누워서 단 한 번도 네가 코를 안 골았어. 너는 잠들면 무조건 코를 골거든? 너 어디 가려고 그랬어? 너 놔두고 지금 가려고 했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쏘아 붙이더래요 말을. 그래갖고 똘비가 진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그랬더니 제니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오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이게 동남아 쪽 여성분들이 키가 좀 왜소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밤중에 화장실 불만 켜져 있으니까 조명이 환하지 않은 그 상황에 큰 식칼을 손에, 진짜 식칼 자체를 우리가 칼끝이 바닥 쪽을 향하게 잡는 거 있죠. 진짜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이렇게 찌르듯이 그렇게 잡고 본인한테 다가오고 있었대요. 더 무섭더래요, 진짜. 한 발짝 한 발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대 후드로 쳐버리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몸이 굳더랍니다. 그러면서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본인은 계속 침대에서 뒤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다가오더래요. 다가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찌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비계를 앞으로 이렇게 밀고 더 다가오면 나도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오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한테 얘기를 했었잖아. 얘기를 하니까 대답 없이 계속 다가오니까 본인이 비계로 탁 던졌는데 비계를 옆으로 탁 치더니 본인 쪽으로 와가지고 진짜로 본인 팔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팔 옆으로 칼이 본인 팔을 댄 게 아니고 스치면서 자기 가슴 쪽 앞에 와서 칼 끝이 딱 멈추더랍니다. 찌르진 않았대요. 자기를 찌르진 않고 칼 끝이 딱 멈추는데 진짜 빠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진짜 빠르다. 근데 이게 칼 끝이 자기 가슴 쪽에 살짝 닿으니까 이제는 진짜 아예 몸이 안 움직여진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싹싹싹 해갖고 다시 칼 뿌리치고 이런 생각 못하고 몸이 딱 굳는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지금 가만히 일어나서 옆에 내 거 핸드백 주워갖고 열어보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했대요. 제니 거 핸드백을 열어서 딱 보니까는 그 안에 종이 있는 거 빼라고. 종이를 한 장 뺐대요. 네. 옆에 스탠드도 켜라고. 스탠드 켰대요. 그랬더니 계좌번호가 하나 적혀 있더래요. 한국에서 쓰는 은행, 뭐 예를 들어 농협이면 농협에 어떤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래요. 거기로 1,000만 원 넣으라고. 나 1,000만 원 없다고. 내 핸드폰 보여줄까? 나 1,000만 원 없다고. 나 지금 수중에 한 100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 없으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돈까지 없으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로 똘비는 돈이 한 100만 원 남짓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하드 현금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긁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탈탈탈탈 긁으니까 한 300돈 되더래요. 진짜다고. 나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진짜 이게 다다. 믿어줘라. 얘기를 하니까 이체하라고. 그래서 이체를 했대요. 이체를 하고 나니까 제니가 핸드백 안에서 줄을 빼더래요. 뭔가 이제 묶으려고 준비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제니가. 근데 똘비가 타이밍을 본 거예요. 제니가 핸드백을 이렇게 시야를 돌려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똘비가 몸을 좀 뒤로 빼면서 제니 팔을 움켜잡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손목이 돌아가 버려라는 심정으로 팍 꺾어가지고 칼 떨어뜨리고 진짜 뒤지게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얘를 기절을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했다고 해요. 딱 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있는 힘껏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구창을 돌리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나 마지막에 기절하잖아요. 이렇게. 기절을 안 하더래요. 근데 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못 때려진대요. 죽고 크게 다칠까봐. 나는 분명히 얘를 기절시키려고 몇 대를 쳐봤는데 기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때릴 것 같으면 얘가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주먹이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세게 안 나가지더래요. 이게 안 때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은 본인이 월등하니 제니를 엎어쳐놓고 제니 가방에 있던 끈도 참 조잡한 끈이 들어있더래요. 그걸로 손 뒤로 해가지고 묶고 침대에다 묶어놓고 본인 거 짐을 막 챙겼대요. 똘비가. 그러면서 모르겠고 너는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서 막 짐 챙기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니가 빌더래요. 막 오빠 찌를 것 같았으면 내가 찌르지 않았겠냐고. 진짜로 내가 너무 급하고 그래가지고 오빠 그런 거다고 진짜 나 그냥 신고만 하지 말아주라고. 나 이렇게 묶어놓고 나가도 되니까 오빠 신고만 좀 하지 말아주라고 막 제니가 빌더래요. 진짜 울면서. 근데 이 똘비라는 이 친구도 제가 가운데서 말을 전합니다만 바본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예. 저 같았으면은 짐 챙기기 전에 신고했을 거예요. 진짜로. 짐 챙기기 전에 전 신고부터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어차피 그럼 제주 땅에서 못 나오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뭐라 하소연을 하는데 본인 거 짐만 챙겨서 나왔대요. 일단은. 그래서 신고를 할까 말까 차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나가려면은 이틀 후니까 하룻밤이 더 있어야 되니까 근처 모텔을 가든 아니면은 비행기 티켓을 생각을 했다가 이 고객 차 배편 다시 알아보자 동트면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저녁에 날밤을 일단 새려고 나가서 한참 가는데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전화가 울리더래요. 모르는 번호더랍니다.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씨죠? 그러더래요. 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거기서 봤던 그 사람이라고. 한국 남자.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어르고 잘 달래서 보내라고 했더니 일을 크게 만드셨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 저는 제니한테 진짜로 제가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든가 저 그런 거 없거든요 사장님. 그리고 제니가 송금을 하고 제가 있는 돈도 다 송금했거든요 사장님. 저는 이제 이 일에서 그만 빠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똘비군을 어떻게 하겠다 한 건 아니고 그 제니라는 애가 참 독하네. 독해. 내가 그래서 손을 뗐어 걔는.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다시 똘비가. 네, 사장님 제니가 아까 저한테 그랬는데 사장님은 저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제니가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분이 웃으면서 이봐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아까 진작에 자네를 제꼈지. 자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리고 걔네 믿지 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어르고 달래서 적당히 보내라니까 참 답답한 친구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제니라는 애의 계획을 내가 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본토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육지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남자친구가. 근데 되게 좋아했나 어쨌나 남자친구가 돈이 급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제니의 계획이 본인을 데리고 오면 그 동남아 남성분 4분 있잖아요. 이 4분한테 본인의 처우는 그냥 던지는 거였고 뭐 죽이든 살리든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였고 제니가 처음에 돈을 어느 정도 입금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한국분을 같은 나이대 같은 체형의 한국분을 이용을 해서 본인을 그 차에 숨겨서 육지까지 이동을 해주실 분을 찾았던 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차를 계획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 차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니라는 그 여성분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게 그냥 자기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건데 딱 보니까 한국분이 보니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냐? 얘를 건드려. 근데 이 차가 얘 게 아니야. 냄새를 맡아봐도 새 차야. 센터를 쳐봤더니 신차 영업사원이야. 나이도 어려. 등록증하고 비교해봤더니 아버지 차도 아니야. 그럼 고객 차야 100%. 만약에 이 차를 손을 대면 신고가 들어오고 난리가 그러니까는 거대한 이 자동차 기업의 컴플레인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개인이 뭔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이 한국분이. 그러면서 똘비한테 궁극적으로 이걸 다 알려주고 전화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네 돈 한 300만 원 돈 너 어디 농협으로 입금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입금했다고. 야, 네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딱 불렀대요. 자기 계좌번호를. 돈 돌려줄 테니까 함구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함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네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뭔 말인지는 알지? 어디다 신고하고 이러진 말자. 나는 같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의리 지켰다. 우리 그러진 말자. 나 일 크게 만들기 싫다. 하고 사건 정리를 하는 거더래요. 그 한국분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대요. 돈을 돌려받았고 본인은 다음날 배편을 이용해서 바로 육지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단 약속한 게 있으니까 신고를 하든가 이런 건 안 했고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본인이 잘못 본 건 아니래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말고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손에 꼽히는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갈 일이 있어 하고 갔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종업원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봤대요. 한 반년쯤 지났을 때 본인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지만, 그리고 그 종업원분은 자기를 볼 수 없는 각도였지만 쟤 쟤인데 딱 보자마자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반응해서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왔다고, 쟤 본토까지 상륙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이 어딘지 이런 건 아마 모를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브로커가 자기의 직장이 어딘지를 명함을 줬으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안 줬겠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조금 쫄아서 살았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진심으로 제가 동남아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개 중에 조금 나쁜 분들이 있듯이 거기도 조금 이상한 여자가 있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 나라 어딘에서 싸잡아서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아, 예. 그렇지. 절대 좀 그건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한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사원들 중에 사고 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네. 하지만 그거는 되게 극소수가 하니까 그것도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고.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나라의 사람이 얘기가 나오면 그 나라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개개인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고, 그 사람들이 나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머릿속에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귀로 듣고 상상할 수 있는 영화죠, 거의. 진짜 동네꼬마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상상 너무나 잘 되면서 이야기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잡아서 영업사원을 욕하시는 거나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개작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판관 포청천이라는 거기서 또 나왔던 개작두라는 닉네임이신데, 일단은 개작두님께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개작두님은 지금 현재 장례 지도사를 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 지도사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히려 장례 지도사를 하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살아있는 저승사자 개작두입니다. 오, 살아있는 저승사자? 장례 좋은 것으로. 지도사시니까. 네네네네. 오, 되게 근데 진짜로 힘든 일이면서 정말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고인분을 잘 보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 자체가. 네네. 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일인 것 같고. 근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거는, 원래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더 많이 겪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장례 지도사를 함으로써 귀신이 안 보여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오호, 반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장례 지도사를 하게 되면 고인분들이 저희한테 고마워할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그 수호천사라고 해야 되나? 수월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 주위에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네네. 만약에 내가 영혼이 됐는데 나를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개작두님께서 장례지도사를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하고 또 소름 돋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처음으로 과일을 눌렸던 사연인데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귀신을 보거나 느낄 수도 없었는데, 그날이 이상하게도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를 한 번에 3번을 눌렸어요. 예. 그 상황은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뭐 베란다나 안방, 그리고 작은 방, 뭐 부엌, 이런 쪽에서 이상한 형체의 괴물같이 생긴 형체가 5명이 제 주위 쪽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눈은 떴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근데 생김새가 제가 이렇게 돌비님 카톡에다가 제가 그림 그린 걸 있거든요. 그렇게 생겨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그림? 그거잖아요. 그, 기생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생수 그래서 같은데? 저는 이게 외계인인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외계인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나를 납치하려고 외계인 5명이서 내 주위를 삥 둘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도 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쳐다보면서 저도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이게 뭐지? 이것들은 뭐지? 외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왔었던 곳으로 다시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잠을 청하자마자 똑같은 가위를 또 다시 한번 똑같이 눌렸어요. 똑같은 그 괴물이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가위를 눌렸는데, 2번째는 너무 공포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2번째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똑같이 또 다시 와서 가위를 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심리 상태가 무서운 걸 떠나서, 공포를 떠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죽여주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계속 이렇게 놀리지 말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머릿속으로 알았어, 죽여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잠을 깼어요. 그래서 그런 건 처음 눌려보고, 가위라는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가위였는지 꿈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같은 아파트의 옆동에 살거든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2층에 살았고 친구는 10몇 층에 이렇게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면 항상 그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항상 놀았거든요. 네. 한참 놀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5, 6층 정도에서 갑자기 쿵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순간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당황을 해서 막 열린 버튼 누르고 막 1층 누르고 열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렀었죠. 근데 이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거기가 2.5층이라고 해야 되나? 2층이랑 3층 가운데에 이렇게 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오, 예. 문은 열렸는데. 그래서 절반은 3층이 보이고 절반은 2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 제가 지난밤에 이렇게 가위 눌린 게 떠오른 거죠. 죽여준다. 예. 그래서 이거를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짧은 시간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안 뛰어내리면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틈으로, 밑에 틈으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뛰어내렸어요. 예. 뛰어내리고 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왔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몇 초 후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결국에는 예, 추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에 부모님한테 말하고 이렇게 추락을 했었다. 어제 밤에 꿈에 이런 게 나왔었다 하니까 그냥 제 말이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엘리베이터는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추락을 했다고 했는지 고장이 났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 예.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협박받았고 제 목숨을 이렇게 노렸던 일이었고요. 그렇게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괴롭힌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잠을 청할 때 정자세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정자세로 자면 가위를 너무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새우잠으로 잔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자면 가위를 안 눌리더라고요. 제 예.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옆으로 새우잠으로 자요. 저는 항상. 아이고, 지금도. 가위를 늘리기 싫어서. 예. 첫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인데 두 번째 얘기는 우리 군대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유격 훈련이 끝나고 나서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야간 행군 네. 이렇게 행군 훈련을 하잖아요. 20km짜리 군장을 메고 한 40km 이렇게 걸었나? 그때도 야간 행군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07년도 제가 병장 초였을 거예요. 네. 날씨는 꽤 추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이제 유격훈련을 엄청 힘들게 받고 몸이 제가 엄청 힘들었죠. 근데 피곤하죠. 오히려 네. 저는 행군은 저한테는 누워서 떡 먹는 훈련이었어요. 유격훈련이 힘들었지 저는 걷고 뛰고 하는 거는 저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군 이것만 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진 않는데 저녁 한 7시쯤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한 6시쯤에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12시에 한번 쉬고 이렇게 행군이 진행되는데 보통 행군은 50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또 50분 걷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양 쪽에 후방에 있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쪽 이제 담양 쪽 인근에 이렇게 산길이나 마을 쪽에 행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걷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다가 12시쯤 되면 공공시죠. 12시가 아니고 공공시쯤 되면 항상 쉬는 공터 같은 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공터에서 닭죽 같은 것도 먹고 오래 걷고 군화도 오래 신고 하면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군화도 풀고 양말도 벗어놨다가 군장대 내려놓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거든요. 네. 그날도 이제 저랑 친했던 동기랑 후임이랑 같이 닭죽도 먹고 이렇게 쉬다가 이야기도 하고 쉬다가 보통 출발하기 10분 전 정도 되면 출발 10분 전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군장도 메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 군장도 메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출발 5분 전 하고 출발 1분 전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잠이 안 왔었거든요.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갑자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품을 하는 거였어요. 예. 이유도 없이 하품이 딱 나왔는데 이상하다 안 졸리는데 하품이 나오네 이러고 있는데 한 5초 뒤에 나도 모르게 또 하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뭐지? 왜 하품을 또 하지? 하는데 또 5초 뒤에 하품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마치 소주 한두 병 정도 먹은 느낌? 술 취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정신이 몽롱하지? 하면서 제가 제 뺨을 이렇게 여러 대도 때려보고
고개도 흔들어 보고 눈도 감았다 떠보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몽롱한 기분이. 그래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기 한 100m? 100m 그 앞쪽에 보면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산길로 이렇게 가는데 길이 위아래로 되게 심각하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길이 왜 저기가 굴곡이 있지? 저런 길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걸어가고 결국에는 100m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제 눈에 보기에는 100m 앞에만 꾸불꾸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더니 길이 다시 일자로 펴지는 순간 같이 행군하고 있는 군인들이 머리가 180도를 딱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은 시뻘게 져 있었고 같이 이렇게 행군했던 군인들이 그래도 한 200명, 15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180도 돌려서 빨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건 뭐지? 왜 나를 쳐다보지? 머리가 왜 돌아가 있지? 하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걷고 있는데 또 다시 그것도 머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길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끝났는가 보다. 근데 정신은 아직까지 몽롱하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산이고 마을이고 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옆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예. 나무마다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 혼이라고 해야 되나? 동그란 빛을 내는 구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색깔은 전부 다 틀렸어요. 네. 마치 저희 사람도 사람이지만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 분명한 구체인데 이거는 빨간빛이 많이 돌고 이건 초록빛이 많이 돌고 그리고 큰 나무는 큰 구체가 있었고 작은 나무는 작은 구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랑 코랑 입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구체에서 빛만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체의 형상인데도 네, 분명히 눈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게 받았어요. 그때는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예. 이거는 초록빛이네. 이거는 구체가 엄청 크네. 이거는 빨간빛이네. 이렇게 하면서 신기해서 고개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보다가 저기 끝에서 엄청 큰 구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 마을에서 보통 마을 한쪽에 보면 뭐 200년, 300년 된 나무 해가지고 엄청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그루씩 있잖아요.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는 엄청 큰 구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불빛은 무지갯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빛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가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제가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50분이 흐른 거죠. 그래서 딱 깨니까 50분 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뒤에 후임이 있었고 제 앞에 동기가 있었는데 간혹 이렇게 야간 행군 하다 보면 졸면서 행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요. 한 분씩. 네. 그래서 뭐 떠랑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자면서 꿈을 꿨나 졸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 후임한테 제가 혹시 나 좋은 거 같았어? 혹시 비틀비틀 걷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대요. 그래서 나 사실은 방금 전에 이런 걸 겪었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아무리 행군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50분 동안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면 다리도 아파야 되고 발도 아파야 되고 뭐 군장 매는 어깨도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거 특이하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힘들지 나를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 정신으로 이렇게 행군을 마쳤죠. 아마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귀신에 홀리기 전에 그 느낌을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소리인데, 이유 없이 잠이 안 온 상태에서 하품이 나오는 거는 귀신이 나의 몸을 통과할 때 하품이 나온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3번의 하품을 한 거면 귀신이 제 몸을 3번을 통과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건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아, 네네네. 이런 일들도 행군 중에 겪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미스테리하면서 이런 일들도 겪었다라면 이번 주제는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벌떡 깰 만한 네네. 채팅이 네네네. 활발해질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귀접이라고. 네네네. 제가 임팩트 있는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귀접.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일찍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 제가 19살 때부터 근무를 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다시 복직을 해서 20대 후반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가 3교대 근무였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그때 근무가 밤 10시 퇴근하는 근무였어요.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방 이렇게 한번 보고, 어머니 안 계시는구나 하고,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씻기도 싫어서 그냥 옷만 이렇게 대충 벗어놓고 제 방에 들어가고 바로 쓰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정자세로 이렇게 딱 누운 게 아니고 비계를 가슴 쪽에 놓고 너무 힘드니까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제 방이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빨래 소리가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바로 제 방에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이랬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딱 직감하는 게 귀신이다, 이런 영가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그냥 엎드려 누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방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 불빛이 잘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불빛이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가려지고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눈을 맞아요. 감고 있어도. 그래서 제 주위로 누군가가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왜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지? 뭐지?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영가가 제 등으로 올라탄 거예요. 제가 엎드려 있었으니까 제 등 위로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른 척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다가 제 등 뒤로 타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모른 척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딱 일어나니까 어떤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계셨어요. 어머머, 실오라기 하나도? 네. 어이구야. 그러시고 제 등에서 제가 밀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여자 영가를 본 순간 그 여자 영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자들 중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진짜 현실에 없을 만큼의. 네네네네. 그 어떤 연예인을 갖다 붙여도 이 여자가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뻤어요. 후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영가다, 귀신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여자랑 사랑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어른들의 사랑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는 거예요. 그냥 보통 상식적이면 아무리 귀신이 이쁘고 옷을 벗고 있어도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홀렸던 게 아닌가, 그때 생각하면 그 귀신한테 홀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랑 사랑을 나눠야지 하면서 제가 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을 나눴어요. 실제로. 나누고 나서 10분 정도 사랑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점점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여자 영가랑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여자 영가를 제가 다시 손으로 밀쳤어요. 예. 밀치고 나서 제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여자 영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영가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옷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너 꿈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자세로. 밀었던 자세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최근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쯤에 어떤 여자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었다. 그래서 귀신에서 홀려서 귀접이라는 거를 어머니랑 저랑은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접이라는 걸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여자한테 환장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여자한테 환장해서 그런 게 보인 거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영혼이 좀 있으세요. 예. 그 말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농담으로 하신 얘기고 어머니도 그때쯤에 여자 영가가 저희 집에 조금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여자 영가는 제 방 아니고 저희 어머니 방 아니고 또 다른 방에 옷방이 있었어요. 항상 옷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들어오거나 제가 나가면 제 방 앞에서 이렇게 기웃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저를 노리고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색전기라고 하나? 그런 귀신들 자체가 되게 찔기잖아요. 오래 막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찔기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빨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렁각시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안일을 해주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집안일이 돼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더 이상 달라붙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귀신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다음에 네. 그냥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가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뭐 큰 에피소드가 없었더라도 뭐 특별하게 제가 장례 지도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예.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그만두게 돼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돈으로 보고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장례 지도사라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닐 거예요. 이게 보통은 고인분 보자마자 도망가시는 분들이 열에 한 8명은 그렇게 도망가세요. 예. 너무 그게 무서운 거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뭐 그런 고인을 뵙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제가 장례 지도사 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고인을 처음 봤을 때 장모님이 생각이 나서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다른 가족한테도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견뎌지고 지금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직업이랑 맞는 것 같아요. 뭐 장례 지도사도 하늘이 내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특이한 게 저도 장례 지도사 되고 나서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간혹 한 번씩은 보여요. 제가 이제 대학교 병원에 소속돼 있는 장례식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병원에서 사망하시거나 운명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부장소를 차리고 장례를 진행을 하는데 최근 일이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고인분을 모시고 안치실은 고인분 모실 때 가족분들이 따라 오시고 냉장고에 모시기 전에 얼굴도 뵙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분은 가족분들이 안 오셨길래 가족분이 안 오셨는가 보다 하고 안치냉장고에 모시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형님이랑 안치실에서 나오려고 걷고 있었는데 저희 안치실 문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가 비춰지는 문인데 어떤 남자분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형님 가족분 계신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뒤에 분을 보고 가족분 계신가 본데요? 라고 뒤 돌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예. 근데 그 남자분의 행색이 가운데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고인분이 가운데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아, 예. 고인분의 영혼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우리 고인분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고 그런 특이한 경험도 있고 또 장례 지도사라고 하면 오랫동안 장례 지도사라는 일을 하게 되면 무당집에 가면 쫓겨나요. 오이? 왜요? 이게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호령 같은 제 주변에는 귀신이 많은 거죠. 예. 좋은 귀신들이.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제가 귀신을 너무 많이 몰고 다니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사가 안 나가라고. 보인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장례 지도사를 하신 분들은 점사가 안 나온대요. 오. 그리고 운전박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뭐 선배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네네. 대부분 아, 다들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것도 미스테리네요, 진짜. 네네네. 저도 혹시 친한 무당 분이 계시면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찌하됐건 안 보인다는 거는 그 무당이 가진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보다도 더 높은 뭔가 강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일까? 네네.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귀신이 많다고만 들은 것 같아요. 야,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장례 지도사 업을 하고 계시지만 하시는 데 있어서 네. 고인분을 보내주심에 있어서 전혀 나쁜 일 없고 고이고이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장례 지도사 업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오늘 또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제작진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만큼 뭔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실제로 장례지도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귀신을 안 보셨다고 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지금 개작두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인분을 보내드리면서 그 고인분들이 뭔가 수호령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